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4월 3일 금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길 시황 원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지만 금요일이나 주말은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시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올려드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이 특별 시황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교육이나 종목에 대한 자료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알람 설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펙 플러스 6일 날 화상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뭐 러시아에서 증산을 안 한다. 4월에는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먼저 양보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옵션 만기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거래일수로는 4거래일만 진행되면은 만기일이 되는데, 자, 어떻게 만기일 포지션이 나왔는지 수급을 뭐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공지해드리면은 몇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칭 도용권 요즘에 여러분들 2차, 3차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뭐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거나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정보로 비공개 정보다. 저희는 다 분석된 자료지 어디서 얻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해준 주가 조작, 이런 불법 행위, 누가 봐도 불법이죠. 주가 조작은 이런 시장 교란 행위, 불법 행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이건 다 도용이고 사치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속지 마시고, 또 무슨 해외 사이트로 해가지고 여기 가입하고 여기 돈을 이제 입금해라, 뭐 비대면 계좌니까 이런 거 저희는 안 합니다. 해외 사이트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해외 사이트들은 뭐 디램 익스체인지라던가 뭐 아니면 인베스팅닷컴, 이건 뭐 한글로 돼 있죠. 그런 여러분들께 자료 제공하는 사이트지 가입을 해서 뭔가 돈을 지불하는 사이트는 없다. 알고 계시고, 저희 쪽에 유료연 문의하시는 분들은 요 공지사항이나 본문 안에 있는 요 상담 문의 있죠. 요 단일 루트로만 이루어집니다. 이쪽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새벽 다우지수 유가 관련돼서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2%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자율등락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던 내려가던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요. 크게 의미를 갖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지만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요 21선을 넘어가는 게 관건입니다. 21선 넘어서 뭐 22,000포인트 요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냥 여러분은 편하게 22,0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유 있게 보시면 돼요. 22,000 못 넘어갔네.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고 등락이 펼쳐져도 이상할 게 없다. 왜? 급락 후에 반등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눈치 보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차례 내려갔다 올라올래? 아니면 그냥 돌파를 할래? 그 기간 조정 후에 요거 눈치 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왜 대변수를 해서 이제 뭐 한 차례 하락이 나온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면은 바로 이렇게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주가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전일 러시아가 증산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가 부분에서. 자, 유가를 보면서 가는 게 더 편하겠죠. 자, WTI 기준으로 전일 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뭐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뭐 25달러까지 상승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오펙 플러스 쪽에서 러시아와 이제 사우디 모두 다 참여하는 이 오펙 플러스 이쪽으로 해서 화상회의를 한다. 그리고 요 화상회의 말고도 트럼프가 이렇게 발언을 하죠. 뭐 내가 내 친구인 빈살만이랑 통화를 했는데 러시아랑 뭐 얘기 잘 하고 최소 1,000만 배럴 감산 할 그럴 계획에 있는 것 같다. 뭐 최대 뭐 1,500만 배럴도 감산할 수 있다. 미국은 감산 안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트럼프 말은 뭐 100%다 믿을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미국인은 조금 불편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랑 뭐 미국이랑 뭐 계속 이제 연락은 하겠지만 러시아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는 이 화상 회의에 6일날 화상 회의에 참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러시아 측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보시면 좀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중간에 살짝 꺾였어요. 오전장에 갭상승 출발했지만 살짝 꺾이고 뭐 크게 뭐 상승을 하지 못하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바로 트럼프의 말을 못 믿겠다예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우디랑 러시아랑 갑자기 감산을 한다고?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이렇게 감산할 거면은 러시아가 사우디가 우리 150만 배럴씩 감산합시다 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 모종의 거래가 있거나 다 또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미국이 감산을 안 한다라고 하면 대신 뭐 셰일 업체들 뭐 작은 데를 뭐 이렇게 도산하는 걸 막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뭔가가 거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감산을 안 한다라고 했지 다른 조건은 얘기를 안 했어요. 미국의 불리한 조건을.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랑 이렇게 얘기가 잘 됐다, 정말로 잘 됐다라고 하면은 뭐 무언가 미국이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뭐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겠죠. 사우디랑 러시아랑. 그래서 이 화상 회의 때 잘 해결이 돼서 이번 5일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되면은 두 가지 리스크 중 하나는 해결되는 겁니다. 코로나와 유가 중에 코로나는 시간이 해결해 줄 이슈고 우리가 뭐 사람도 조심해야겠지만 시간도 좀 지나면 해결이 되는 이런 이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유가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유가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현재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거에는 뭐 25달러 전일 마감한 정도로 마감을 보여드렸는데 요건 인베스팅닷컴 가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봉으로 보시면은 급등해서 이렇게 한 차례 멋진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 보이다가 오늘 다시 한 차례 올라서 지금 27달러에서 8달러 사이 정도를 오가고 있죠. 이제 거의 30달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최악의 국면은 이제 지날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전쟁 쪽에 빠르게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5일은 확실히 미국이 개입해야지 이건 해결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유국들 중에서 사우디랑 러시아랑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같이 얽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역시 금요일은 어려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좋으면은 금요일 날 주말이 껴 있잖아요. 금요일 날 어떤 심리가 나오냐면 시장이 상승세면은 주말에 또 무언가 좋은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금요일 날 시장이 마감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시장이 불안정하면은 주말에 어떤 불안한 이슈가 또 미국에서 또 확진자 급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중국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뭔가 돌발 상황이 코로나가 좀 퍼지지 않을까? 혹은 러시아랑 사우디가 또 돌아서면 이제 증산한다고 하지 않을까? 러시아가 이 화상회의에 참여 안 한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죠. 이게 심리가 불안정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이런 시기에는 금요일 날 조금 불안하게 이렇게 마감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금요일 지수는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뭐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 두 개 딱 그어 놓으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박스권이다. 이게 팩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만 보시면 돼, 팩트만. 안 좋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는 과도하게 밀린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밀린 부분 회복돼서 1700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 21선 요 분홍색 선 요렇게 기울기가 이제 조금 완만해지고 이걸 넘어가면은 완만해지고 다음 주 정도면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릴 거라고 했죠. 완만해지고 횡보하고 말아 올리면은 이때 제대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를. 근데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수급 동향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도세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적어도 적극적인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환율은 1230원대로 뭐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1190원대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어요. 1180원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환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수가 뭐 강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적어도 매도가 과거처럼 투기적인 매도가 나오진 않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투기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죠. 기관이 은근슬쩍 또 매도하죠. 보시면은 금융투자 저는 그렇게 뭐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고 이제 경기를 주가를 부양하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금융투자 쪽은 프로그램 영향도 있고 단기적인 매매 물량 쪽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물량 나오는 거는 크게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쁘지도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요하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 이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풋옵션 매도가 워낙 많은데 이 매도 나오는 게 청산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매도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목요일까지 이 부분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목요일까지 추가 하락은 2700 아래쪽으로 추가 하락이 뭐 급격하게 나와서 유지되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돌발 악재가 나와도 밀려도 다시 회복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밑으로 내려가서 하락해서 유지될 만한 수급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뭐 지금 뭐 특별하게 요 수급이 변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제는 좀 자신감을 더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뭐 4일 남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급등이 막 나올 것이냐 이거는 또 아니라고 했어요. 콜옵션 매수 상승 포지션을 엄청나게 구축한 건 또 아니에요. 위에도 살짝 막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제한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1800포인트대 정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진짜 좋아야 1900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800포인트대만 살짝 건드리고 안착할지 아니면 안착 못하고 살짝 꺾일지 요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요거는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현재 포지션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제일 기분 좋게 말씀드렸던 거 요 선물인 것 같아요. 자, 선물을 오늘도 6천 계약 매수를 했죠. 자, 그럼 기간별로 한번 볼게요. 선물을 자 3월 만기부터 해가지고 자,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금요일부터 계산을 하면은 벌써 6만 계약 매수가 들어왔죠. 어마어마한 3만 계약 정도만 매수가 들어와도 그냥 엄지를 이렇게 탁 치켜 들어도 되는 정도인데 벌써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6만 계약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6만 계약 상승 포지션이. 3만 계약만 해도 엄지를 치켜 들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6만 계약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은 이건 만기일이 6월입니다. 선물은 옵션은 자 요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옵션은 매월 만기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2번 있죠. 매월. 자 선물은 3, 6, 9, 12 분기마다 있어요. 그럼 3월에 지난달 만기했으니까 6월에 만기죠. 그럼 6월까지 2달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승 포지션이 이 청산되지 않는 이상 2개월 동안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절반 청산해도 3만 계약 아니에요. 그러면은 6월까지는 외국인은 뭐 중간중간에 상하 파동이 나오더라도 방향은 위쪽을 현재 잡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될 게 없네. 그럼 단기적으로 옵션 만기를 보자고요. 이 포지션은 추정치고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제가 외국인 풋옵션 매도가 엄청납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다 매도 잡혀있죠. 아래 포지션들이. 그렇죠.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232.5포인트 돼 있는데 이 구간 다 매도잖아요. 그럼 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위쪽을 이렇게 보면은 풋옵션만 보면은
한 1800 뭐 한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850 정도? 4, 50 정도까지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풋옵션만 보면. 자, 그러면은 콜옵션을 한번 보자고요. 콜옵션은 매수가 나오면 상승 포지션이고,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콜옵션은 매수가 나오면은 상승 포지션이고요. 매도가 나오면은 상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못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못 올라가면. 그 구간에 못 올라가면.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지금 1700 초중반 정도에서 막히고 있는 게 요 코스피 200 지수로 232.5 현재 등가라고 하는데 요 구간이 매도량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 요 구간에서 살짝 막혀 있는 것이고, 여기를 만약에 좀 청산이 나오면 매도가 좀 청산이 나오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1700 후반에서 18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1800 위쪽은 오늘 보니까 1800 위쪽에서 이렇게 조금 청산이 좀 나왔어요. 일자로 보면.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는 청산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1800을 넘어가서 안착하는 것보다는 현재 요 구간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돌파해서 안착할 가능성보다는 1800을 두들기고 1800 부근이나 아니면 살짝 1800 이탈에서 끝나는 정도를 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4거래일이 남았어요. 4거래일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포지션은 약간의 의견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 정도는 된다. 그러면 뭐 크게 급등은 아니어도 조금은 더 올라갈 자리,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아래는 막혀 있어요, 여전히. 아래로 내려간다, 주말에 돌바락제가 나온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 부분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요즘엔 개인 투자분들도 스마트해서 다들 이제 정보는 수집할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이 하나로는 안 끝난다, 바닥은 두 개가 나온다, 그런 여기서 한 번 더 밀려야 되니까 나는 인버스 하락 상품을 쥐고 있겠다, 이런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뭐 이거는 과거부터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바닥이라는 게, 이중바닥이라는 게 제가 과거 계속 설명드린 게 모양이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좀 강하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횡보를 하면은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간 조정 후에 조금 더 올라갔다가 한 1700 정도 이중바닥 만들고 1900 정도 다시 두들기면서 이렇게 상승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짝꿍댕이 영상이죠. 엉덩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죠. 저점을 이중바닥인데 저점 구간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긍정적인데, 확정까지는 아니어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포지션 말씀드렸죠. 만기일까지 괜찮고 만기일 이후가 걱정이었는데 한 차례 혹시 조정받는 게 아닌가. 조정받으면 한 1600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보다는 외국인들 선물 6만 계약 매수한 걸 보니까 옵션 동향을 갑자기 뭐 하락 포지션을 4월 만기 이후에 잡지 않는 이상, 그러면 혹시나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걱정이 없겠구나. 그리고 흔들림이 나오지 않고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인버스 같은 하락 상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현재 이 수급 분석상으로는 그렇고, 흘러가는 동향상 만약에 유가 부분이 해결된다. 유가 부분이 해결되면은 우리가 크게 우려해서 하락했던, 자 보세요. 이 구간이 밀린 것은 신천지 때문에 밀린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인데 이 코로나 우리나라에 퍼진 건 신천지 때문에 퍼진 거니까 여기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 이 구간은.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요 구간부터 밀린 것은 이건 유가 때문에 밀린 거예요. 유가. 그럼 여기까지 밀렸는데 이 아래는 뭐죠? 라고 하시는 분들, 어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죠? 이거는 심리적으로 밀린 거예요. 심리. 유가 때문에 밀렸다기보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밀린 거예요. 중국이 먼저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크게 급락이 나온 후 경기부양책으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거의 뭐 2순위로 밀려 내려오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유가가 터진 거고, 거기에 미국이랑 유럽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우리나라가 심리적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등이 나오기 전에 연달아서 맞은 거잖아요. 유가랑 미국 이후 이거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쭉 내려간 거예요. 이 부분은 심리다. 네. 그래서 1700 아래쪽은 심리적으로 밀리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포 구간이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투매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면 4월 옵션 만기일까지 하락은 제한될 것이다. 제한된다는 건 하락이 나와도 다시 한번 복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횡보를 했지만 오른 게 없죠. 오늘은 보합권으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루 지나면서 21선을 어떻게든 올라탄 모양은 됐어요. 네, 올라탄 모양은 됐고, 장중에 이렇게 밑에 밑골이 달고 올라온 것은 21선을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이제 지켜주는 모양 정도는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21선 한 달 평균값이에요, 이게. 21선 회복은 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애써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자신감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바닥에서 이만큼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만 하죠. 그리고 이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신 거죠. 제가 말로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안 내려갈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 근거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라고 해서 추정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돌발 이슈가 나오면 미친 척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 1년 내내 제 옵션 만기일 예측한 데이터를 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긋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수급만 본 게 아니라 여기에 글로벌 이슈 동향까지도 흐름을 보는 거죠. 흐름을. 글로벌 이슈에 대한 흐름을 읽어드리고, 수급을 단기 수급이 아닌 중장기 수급을 읽어드리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이게 무엇이냐? 결국은 제가 읽어드리는 수급과 이슈,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돈의 흐름이에요. 자금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정확한지 이제 아시겠죠? 돈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거는 그 다음, 심리는 그 다음. 과도하게 상승할 때, 슈팅 나올 때, 과도하게 하락할 때, 이렇게 공포 구간에서 투매 나오고 언더슈팅 나올 때, 요럴 때 심리가 적용하는 것이고, 이 외에는 돈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는 법을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거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시면은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성공 투자란 한 번 매매로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봐야 되고, 최근에 수익을 보다가 최근에 이런 구간에 조금 수익이 깎일 수는 있죠. 그래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꾸준히 다시 한번 수익을 내면은, 결론적으로 한 사이클 안에서 내가 얼만큼 수익을 매번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사이클 동안 수익을 잘 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한 차례 뭐 공포심리까지 나왔지만 반등 이번에 굉장히 세게 잘 나왔죠, 보유 종목들. 그리고 신규 매수 종목들도 잘 나오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락을 보기보다는 지금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